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왕여왕 때 지명 하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선왕여왕이 꿈의夢을 해가지고 온문국에 적들이 숨어 있으니까 그걸 물리쳐라고 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옥문국입니다. 이 옥문국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경주 근처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삼국사를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가 안 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련이 삼국사와 동의전을 빌려서 삼국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선 팔도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워버렸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말하면 이련이 최초의 말을 빌려서 사만을 얘기하고 고구려백제 신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초의 말이 바로 삼국사기 권 46에 있는 상대사 신흥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사 신흥량에는 사마를 얘기하면서 마하는 고구려고 변하는 백제고 진하는 신라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백만으로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전호를 담으랬다. 그래서 장안정부의 큰 근심거리가 됐다라는 이 기록을 빠집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유연전호 5월 지역을 그 글귀를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고구려 백제가 이 글대로 하면 이 5줄 속에서 사만과 고구려 백제의 신라는 유연전호 5월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1차적인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여기서 유연전호 5월에는 이게 지금 춘추 전국 시대의 제후국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유주라는 지명에는 전부 다 제후국의 명칭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덕여왕 때의 이 지명도 유연전호 5월 지역에 있을까 조선 팔도에 있을까를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선덕여왕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 구당서에 보면 선덕왕이라고 분명히 써 있고 신당서에도 선덕이라는 왕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에도 선덕여왕 때의 기록이 옥문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자장법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자장법사가 신라에 왔을 때 선덕왕이라는 왕이 있고 또 자장법사가 다른 신라의 정신대왕이라는 아들이 이제 보천과 효명이라는 두 태자가 있는 신라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여기서 분명히 선덕여왕은 신구당서와 공통부분의 왕입니다. 선덕여왕은. 그런데 선덕여왕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혹시 유연전호 5월 속에 있던 왕은 아닐까 하는 걸 우리가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옥문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선덕여왕의 신라가 백제를 패망시킨 왕 계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백제 땅을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패망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땅은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고 차지게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신당서와 구당서, 삼국사에서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백제 땅을 신라와 발해발갈이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가 백제가 패망한 땅이라면은 발해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래서 이병도도 분명히 삼국사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그러니까 신구당서나 삼국사에 써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고, 중국전사업 조선전을 번역한 국사편찬에서 번역한 데도 이병도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공주가 웅진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아의 어떤 학자도 공주가 웅진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당서와 삼국사에는 웅진에 관한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이렇게 했어요. 웅진시동에 웅진의 동쪽에 지라성과 윤성과 대산과 사정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주 동쪽에서는 이런 지명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련이 최치원 말에서 빼먹은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열을 담으랬다는 지역에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우선 대산이라는 지명이 원래 태산을 나타내는 지명입니다. 원래는 태산은 대산대자를 나타내는데 대산이라고 하다가 그게 현재 태산까지 변한 지명입니다. 그게 분명히 지금 이게 지도는 중화민국 국방부에서 발행한 지도인데 그 태산 서쪽에 황산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황산이라는 지명 북쪽에는 흥수가 당나라 군사를 무리치려고 한 평원이라는 지명이 있고, 평원이라는 지명 서쪽에는 남조에서의 백제 지명으로 나오는 청하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과 황산 남쪽에는 백마하라는 강 이름이 있고, 그 서남 쪽에는 백제 패망 후만 두어진 동명, 오도독분이 동명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산의 동쪽에, 웅진 동쪽에 태산하고 같이 있다는 지라성과 윤성과 사정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라라고 하면, 제 지라성을 하면 지라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태산 동쪽에도 지라성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공주 동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 지라가 우리가 훈으로만, 그러니까 훈으로만 얘기하면 지라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바로 동물의 몸속에 있는 비장을 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라를 비로 바꿔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럼 비를 그 음이 같은 다른 글자를 썼을 때 비라는 지명이 태산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이라는 지명은 또 그럼 뭘까? 사정한다 그러면 그게 뭐 청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청할 청자와 의미 같은 청성이 태산 동쪽에
청성과 청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태산의 동쪽에 또 박산이라는 지명인데 이건 지금 박산이라는 지명이 박성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산 서쪽에서 웅진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웅진은 어떻게 그런 변경을 할 수 있을까? 태산 서쪽에서 지명을 찾아보니까 비라는 음을 가진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라는 지명이 비와 같은 음으로 고음 웅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고음비라는 것이 있으니까 비와 사질비는 같은 음입니다. 그리고 고음비와 같은 음을 가진 것이 고음웅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웅진을 비성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웅그라고 웅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 백제의 수도는 고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마성이라고 북사에 있는 데 있는데 바로 이렇게 고마 이게 순전히 음이죠. 그러니까 음차입니다. 그냥 지라성을 말하자면 비자라서 곰자를 고마라고 해서 고마 이렇게 그래서 지금 태산의 서쪽에서 분명히 비성이 웅진 같은 그런 걸 나타내고 찾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선덕여왕 때에 그 말하자면 그 옥문곡을 고대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해서 찾아왔어요. 이것이 이제 소동파 그린 역대지리의 지장도에서 단군 명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음이라는 것이 낙양 동남쪽에 지금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음을 근데 거기가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 여음이 뭐냐? 옥문곡의 음차입니다. 똑같은. 그래서 옥문곡을 여음이라고 지금 영주 그 당시에 이제 영주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보면 이제 이게 남제서 권 58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남제서 58지역 그러니까 삼국사기 권 46의 사각형으로 된 이 표시가 삼국사기 권 46의 유현제는 5월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남제서 지명으로 고구려 지명으로 영평이 있고 백제 지명으로 광양, 조선, 대방, 광릉, 청하, 안국, 낙랑, 성양 등의 군명이 있습니다. 태수가 다스리는 군명이 있습니다. 이 군명 중에서 광양이라는 지명, 동쪽에 이제 고구려를 나타내는 영평이라는 지명이 있고, 그리고 안국이라는 지명이 있고, 그 밑에 청하라는 지명이 있고, 그리고 산동에 성향이라는 지명이 있고, 상해 지역에 광릉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백제의 그거 지명인데, 백제의 지명이 발해만을 쌓고 있습니다. 광양, 안국, 청하, 성향이 발해만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제 땅을 발해가 차지했다고 하면 지금 삼국사, 구담서, 신당서에서 백제 땅을 발해와 신라가 나누어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는 아까 황산과 대산 사이에 웅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동명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명과 이게 오도둑 중에 하나 동명과 그 남쪽에 덕안이라는 지명 그러니까
두 개의 도덕부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명과 덕안의 서쪽에는 항성이라는 지명인데, 항성과 서화는 같은 지역의 지명입니다. 이 서화는 기자 때 주나라와 조선 사이에 기자가 살던 땅입니다. 그게 서화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항성, 요거는 당나라와 신라의 교역항이라는 지명인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 분명히 백제가 망할 때의 지역에 지금 지명과 그리고 남녀서에 나오는 지역명이 있다고는 백제는 남녀서 권 58 지역에서 패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옥무는 이 지역에 서등왕대 지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동명과 덕안 사이에 항성과 서화가 있고 그 동쪽에 부양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오시면 이제 여기서 항성이고 요게 서화인데, 서화의 남쪽에 동쪽에 친구라는 지명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흥수가 당나라 분사를 막으라는 지명입니다. 그 동쪽에 부양이라는 지명인데, 요 부양이라는 게 옛날 명칭이 영주입니다. 부양이. 그런데 그 부양의 염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제 고지도에서는 염이라는데, 그럼 염이라고 왜 썼을까? 이렇게 인공문서로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강이 하는데 요 모양이 염과 같이 생겼다, 옥문과 같이 생겼다 해서 이 지명이 옥문이라고 붙였다가 그 다음에 염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영주라고 했다가 지금은 부양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항성은 동쪽이에요. 바로 백제 친구 흥수가 쳐들어오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 바로 친구의 동쪽에 부양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서쪽에 항성이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옥문을 경주 근처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뭐 비정만 했죠.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중국에는 이제 소동파가 그린 지도가 있다면, 이게 1666년도에 그려진 고지도입니다. 지금 숭실 박물관에 있는데, 여기 이제 나양 동쪽에 아까 서화 있는 그 지역에서 여주라는 지명인데, 여주 동쪽에 영이라는 지명으로 이 지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남쪽에 이 덕안이라는 지명이 고지도에 등장하고, 이 덕안이라는 지명 동쪽에 경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성이 경주라고 변경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경주라는 지도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은 결국 여읍을 옛날에 그러니까 여읍은 영주로 바꾸고 부양으로 바꿨는데, 지금 부양 그 지역이 옥문국이 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서에 의해서 지명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으로만 그냥 찾아서 대충 여기다라고 비정해 쓴다. 삼국사기 권 46을 입증하는 남녀서 권 58 지역에 백제가 패망하고 둔 5도덕부 중에 동명과 덕안이 있고, 그 지역에 항성이 있는데 그 동쪽에 염이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를 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양이라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 부양의 옛날 명칭이 옥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이 지우고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은 5월과 제로 사이에서 신라의 지명으로 존재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이련이 삼국사를 쓰면서 감춘 것을 삼국사와 동의전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찾아야 될 많은 지명 중에 하나가 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사와 동의전에서 나타나는 우리 역사는 조선 팔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역사입니다.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옹국이라는 그 지명은 지금까지 바르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유엔전의 5월 속에 있다면 백제의 패망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련은 삼국사 46권에 최초엔 말해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의 5월을 고구려 백제가 방울했다는 그 기록을 지우면서까지 고구려 백제의 패망을 조선 팔도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스가 삼국사가 있고 중국의 25사가 있고 그리고 송나라 때 만든 지도가 현재 중화민국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지명이 없습니다만 유엔전의 5월 그리고 남조선 58일에 나타내는 그 지역에는 삼국사에 나타내는 지명, 동의전에 나타내는 동의 지명이 지금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를 다시 한번 바르게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덕영태 옹국에 대한 것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